안녕하세요. 소피안입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지금 2025년 3월 말인데 지금 현재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인비테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서류 업로드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절차는 이제 캐나다에서 잡을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방법을 총 정리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캐나다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는 한국이랑 좀 달리 사진과 생년월일을 넣지 않습니다. 가끔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력서에 사진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굳이 안 넣으셔도 되세요. 음, 저는 옛날 사람이라 한국에서 이력서 쓸 때 키랑 몸무게도 적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는지 직업까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와서 이력서를 보고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나 전공이 중요하지, 얼굴이랑 몸무게는 뭐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캐나다 이력서를 좀 더 깔끔하고 이제 딱 필요한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해야 되니까 연락처, 그다음에 뭐 학력, 경력, 발룬티어 경력 뭐 요런 거 쓰시고 자격증 필요하시면 자격증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소서에 맞게 직무에 맞는 그 커버레터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은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뭐 다복했고 삼남매 중에 맞이로 자랐고 뭐 이런 거 쓰시는데 여기는 조금 직무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면 되세요. 그것도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구직 화이트를 활용하는 건데 일단은 캐나다에 일자리 구하는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이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인디드라고 해서 캐네디언들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고 워크폴리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몬스터 그리고 캐네디언들이 중고거래 장터로 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잡도 구하실 수 있어요. 크레이글리스트라는 곳이랑 그다음 키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잡뱅크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저는 잡뱅크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주공사에서 사람을 이제 미리 뽑아 놓고 그리고 LMI를 진행하기 위해서 잡뱅크에 일부러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데 문서가 필요해서 사람을 구한다고 올려놓고 허위로 이제 잡을 구한다는 이제 광고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캐나다에서도 밴쿠버나 토론토에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신문사 같은 곳에서도 구인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밴쿠버의 벤조선, 아니면 토론토 중앙일보, 토론토 교차로 뭐 이런 데서도 채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관련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캐네디언들이 잡 구할 때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 프로필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링크드인은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채널이에요. 캐나다에서는 링크드인을 적극 이제 활용해서 구직을 하는데 프로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해서 구직을 하고 있어요. 캐네디언들은 이제 고용을 할 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먼저 이제 고용을 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은 공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주변의 직원들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뭐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해서 주변을 통해서 먼저 이력서를 받고 구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제 느낌상 한국보다 인맥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한 10배 정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맥이 중요하다 보니 취업을 할 때 링크드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링크드인을 보면 사람들을 이제 클릭할 수 있고 뭐 어떤 경력으로 일했는지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친구가 누가 있고 또 이분이 일한 그 회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관련된 정황을 모두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네디언들이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하는지 제가 안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캐나다에 있는 홈디포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링크드인에 회원가입을 하고 내 프로필을 최적화한 후에 내가 일해보고 싶은 기업 홈디포 링크드인 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거기서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이 없더라도 홈디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 지인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지인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홈디포에 이런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던데 나 그 사람이랑 소개 좀 시켜줘. 이렇게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이랑 연결이 되면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홈디포는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 회사냐, 인터뷰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뭐 취업에 관련된 뭐 인터뷰에 관련된 꿀팁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인터뷰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캐네디언들이 열심히 인맥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면접의 기회가 나한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링크드인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네트워킹을 하는 건데요. 링크드인에서 설명드렸지만 캐네디언들은 추천, 레퍼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을 통한 취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시면은 취업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캐네디언 친구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각종 행사랑 이벤트에 참여도 해보시고 이웃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커넥션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랭귀지 익스체인지 같은 거 한번 찾아보셔서 요즘 한류 관심 많잖아요, 캐네디언들. 그래서 한류 관심 있는 캐네디언들이랑 정보도 교환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맥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취미 생활이 있다. 그러면은 밀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 동아리는 아니지만 뭐 사회에서 뭐 관심 있는 주제, 뭐 북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밀업도 있었는데 뭐 등산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각 취미별로 밀업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룬티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캐나다에서 이제 고용주가 사람을 뽑을 때 안타깝게도 캐나다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는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경력은 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것이냐? 인정을 해 주기는 하는데 캐나다에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을 먼저 본다는 말이거든요. 캐나다에 경력이 없으면 발론티어라도 지원을 해서 캐나다 경력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학교 막 졸업한 캐네디언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 발론티어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회사에 지원을 해보는 거죠. 발론티어는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경력으로 시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석사 지원하실 때도 석사 프로그램에서 가끔 몇 시간 이상 업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리퀘어먼트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발론티어로 이제 채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발론티어는 사실 무급 인턴십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다양한 발론티어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력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력서를 쓰실 때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쓰시면 좋거든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국 이력서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력서의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챗GPT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구글에서
free resume sample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적절한 양식 하나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개 뜨는데 이미지로 보고 이런 스타일의 이력서를 작성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 좋아하는 느낌으로 고르셔가지고 이력서를 하나 다운받습니다. 저는 캔바에서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샘플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챗GPT가 써준 영문 이력서의 내용을 무료 다운받은 양식에 옮겨서 예쁘게 꾸며줍니다. 인디드에서 지원하고 싶은 포지션을 찾아보시고 포지션에 하는 일들을 쭉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로 돌아갑니다. 영문 이력서를 업로드하면서 Please write a cover letter for this position. 이렇게 땡땡 한 다음에 복사했던 거를 이 뒤에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1분 만에 자소서가 써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피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워드에 옮겨 쓰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조금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거의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자소서랑 그다음에 이력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고 자소서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포지션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이름도 다르게 저장하시고 바꿔서 지원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및 취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죠. 기본입니다. 영어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뭐 준비해 가야 되나요? 저는 무조건 영어 준비해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뭐 아무리 챗GPT가 다 해주고 해도 사실 뭐 사람 상대해야 되는 직업을 또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 특히 워홀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이제 알아듣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영어는 필수로 좀 공부를 해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원하는 회사를 정하시고 영어로 예상 인터뷰 질문을 뽑고 그리고 답변을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변을 쫙 뽑은 다음에 친구와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둘이 같이 하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제 캐네디언 친구가 모의 면접을 보는 거를 남편한테 이제 부탁을 했고 그렇게 두세 번 정도 만나서 모의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인터뷰를 이제 보는 역할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친구 소방관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토론토에서 소방관 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 만에 붙었어요. 그렇게 모의 면접을 해서 친구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핸드폰으로 면접을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하는 거를 핸드폰으로 비디오로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태도를 좀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머리를 이렇게 흔든다라든지 뭐 다리를 떤다라든지 말을 할 때 좀 내가 태도가 약간 이상하다. 그거를 비디오를 보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있으시고 눈알을 이렇게 굴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땅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손을 만지작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태도들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서 인터뷰를 이제 태도를 수정하면서 인터뷰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타 기법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활용해서 면접을 보는 방법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장기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계획이라면 영주권 옵션도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든지 주정부 이민, 캐나다 경험 이민 아니면 요즘 뭐 케어기버 요런 것도 많이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시골 이민 뭐 요런 것도 알아보시니까 그런 걸 좀 조사를 해본 다음에 내가 입국할 지역을 미리 선정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런 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스타 기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이게 캐나디언들이 이력서랑 그다음 자소서, 면접에서 쓰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이 캐네디언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스타 기법은 면접에서 질문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화된 방법입니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서구권의 기업 면접에서는 행동 기반 면접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타 기법을 활용하면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해요. 스타는 이 다음 네 가지 요소의 그런 약자입니다. 첫 번째 situation,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ask, 이거는 과제와 목표,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나 해야 할 문제 요런 거를 설명하시는 거고, 세 번째가 action, 그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가 result, 결과잖아요. 행동의 결과나 성과가 어떻게 났다. 요 이제 방법으로 풀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사용하면은 막 두서없이 대답하시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면접관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스타 기법을 자소서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 친구가 저 그 직업 구할 때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자소서를 스타 기법 이렇게 넣어서 해 봤는데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저는. 저는 좀 간결하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지 않았는데 뭐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예로 질문이 "어려운 고객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물어본다고 하면 인제 스타 기법을 적용한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이전 직장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일할 때 한 고객이 온라인 주문한 상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고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게 상황이 되겠고요. 타스크, 과제랑 목표. 저는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인제 목표죠. 그리고 행동, 액션인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해결을 했냐 이거잖아요. 먼저 고객의 불만을 끝까지 경청하여 공감하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주문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물류팀과 협력하여 배송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보상으로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했더니 마지막 result,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고객은 제 대응에 만족하며 사과를 받아들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 기법으로 이렇게 잘 풀어낸 예시인데요. 음, 요거를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 기법을 인제 활용할 때 팁을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대답은 피하시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을 간결하게 인제 전달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배경 설명은 최소화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렇게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을 합니다. 세 번째는 측정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도가 20%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수치를 제시하시면 효과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습하기. 미리 자주 나오는 스타 질문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스타 그 기법 질문 예시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을 말해 주세요. 압박 속에서 일을 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스타 기법으로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면접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고 그다음에 준비할 것도 많지만은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직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회를 넓히면서 꾸준히 준비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통과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준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힘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뭐 어디에 취업했다라든지. 그러면은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